네, 안녕하세요. 네,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이고요. 네,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일에 저도 이제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다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역시 제넥신이란 종목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뭔가 네, 애정이 생기는 기업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종목인데, 네, 아마들 많이들 이게 뭔 리뷰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네,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뭐 주식을 그런 리포트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하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일단 감성은 분명히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 그 제넥신 투자하던 분들은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투자하던 분들은 많이들 이제 코인 시장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데 요즘에 코인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돌아와 주는 시기가 언제 정도가 될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오늘 조금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흐름들이 발생한 종목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작년에 좀 한 해 핫했던 종목들 중에 이제 진단키트 섹터 있죠. 네, 진단키트 섹터들이 조금 오랜만에 조금 시원하게 좀 올라가주는 흐름이 발생이 되었죠. 뭐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휴마시스, 휴마시스, 그다음에 시젠, 이런 종목들이 조금 오랜만에 살짝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제넥시 예전에도 시젠 뭐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갔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제넥신 그 백신 관련주로서 백신 관련 대장주로서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은 있다. 요즘에 백신 관련해서 셀리드란 종목이 있긴 한데 그 종목이 좀 약간 좀 강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셀리드도 예전에 제가 하던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현재 항체융합 단백질 플랫폼 기술 그리고 DNA 백신 기술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그리고 자궁경부암 치료제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주요 파이프라인인 이제 GXI7의 신약 재창출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모멘텀은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갔었던 종목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전만큼 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흐름에 있어서 좀 살려주기 위해서는 코로나 쪽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660명대를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예, 오늘 보니까 660명대를 봤었는데, 653명, 해외 유입 115명이니까 668명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백신 접종으로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T세포 활용 바이러스 개발이 국내외 업체에서는 한창이다. T세포는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감염된 세포 안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바이러스 단백질을 겨냥하기 때문에 변이적 특성이 적은 스파이크 외 다른 바이러스 부위를 항원으로 표적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바이오 기업인 그리스트스톤 온콜로지는 항체를 유도할 스파이크 유전자와 함께 T세포 반응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단백질 유전자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선 제넥신이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제넥신 백신은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DNA에 담아 인체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DNA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와 함께 바이러스 내부에서 유전 물질을 감싸고 있는 캡시드 단백질 유전자도 집어넣었다. 서영철 제넥신 대표는 캡시드 단백질은 돌연 변이가 거의 없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의 T세포 면역 반응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달 20일부터 17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의 임상 1, 2상의 시험에 들어갔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체에서 코로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에 대항하는 항체와 T세포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항체와 T세포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이런 T세포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죠. 예, 얘네들이 셋이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있어서 백신과 혈전의 부작용 연관이 있다. 이게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였죠. 네, 그래가지고 유럽의약품청 지금 코로나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일부분 네, CMO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가운데 혈전증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혈전증 사례가 많았다. 이러면서 간접 수혜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 부작용에 따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 현재 부작용을 보인 사례는 모두 30건이었고 그중에 7명이 사망을 했다. 22명은 뇌종맥 동혈전증이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에도 31건의 혈전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 중 9명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행 중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중단까지 좀 갔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임상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백신, 약간 우리나라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죠. 근데 어디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막 사람이 막 붓고, 온몸이 붓고, 빨개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조금 약간 그 위험성에 있어서 조금 아마 그런 안전성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임상에서 잘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 맞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예, 이게 왜 이렇게 너무 빨리 임상에 대해서 허가 절차를 내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창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660명대로 다시 한 번 더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4차 유행 조짐 예, 이런 조짐들이 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뭐 오늘 갑자기 뚝딱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얘기예요. 네, 다만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점이 이탈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적정 시점에서는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저점이 이탈하면은 당연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약간 그 심리적으로 꽁꽁 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좀 지지해주겠지. 예, 지지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탈이 나와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당연히 옵니다. 예, 다만 제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경우, 이렇게 횡보하고 이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막 엄청나게 막 내려갈 정도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사이클을 만났을 때는 막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적정하게 좀 내려갔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슈팅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점이 이탈했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는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 깨진 다음에 반등이 크게 오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만약에 내가 물을 탈 거라고 하면 차라리 저점을 깨지고 나서 고려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평단가가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물을 타는 이유는 당연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타는 거죠. 빠져나오기 위해서 타는 건데 어중간하게 타버리면은 실제 심리적으로도 또 하락을 경험하면은 버티지를 못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팔면 다행이긴 하죠. 잘 팔면 뭐 본인 평단가를 잘 맞춰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실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한 86,800원 이 정도? 이 정도 근처에서는 좀 반등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 보여요.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는 아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반등을 또 이제 노릴 때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냥 저점이 이탈하면은 반등 나오고 저점이 이탈하면 반등 나오고 저점이 이탈하면 반등 나오고
또 저점 이탈하면 반등은 나온다. 저점 이탈하면은 또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전에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이번 반등은 아마 이런 트렌드 상단 정도까지는 보면서 대응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런 코로나에 대한 분위기,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조금 모니터링 하면서 내가 조금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가, 그거를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패닉셀 할 필요는 없다, 오늘 제 핵심 내용은 패닉셀 할 필요 없다. 기회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화면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이라고 이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월 2일, 4월 1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일화학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동시에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